폴리머 솔루션에서 관측되는 스페리컬 도메인인 큐빅 스트럭처와 실린더리컬 도메인인 헥사고널 스트럭처 사이에 선전이 적용해가지고 연구한 서울대학교 박물관입니다. 본 연구는 미네소타 대학의 팀 라티루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블로커 폴리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폴리스타이린 폴리 아이스크림 다이블로커 멜트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 함수에 따라서 그리고 조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폴로지가 관측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블로커 폴리머가 어시메트릭해질 때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실린더리컬 도메인에서 스페리컬 도메인으로의 오도드 트랜지션이 관측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굉장히 하일리 어시메트릭할 때는 클로스펙 스퀘어라고 알려진 FCC와 HCP 스트럭처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관측이 될 것이라고 계산이 되었지만 실제로 실험적으로는 관측이 된 예가 굉장히 흔치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업적으로 이러한 블로커 폴리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물성이나 가공성을 위해서 이 멜트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떤 첨가제를 넣어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포스트잇 노트의 뒷면에 끈적거리는 성분을 들인 프레셔 센시티브 어디시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사용하는 물질이 SIS 트라이블로커 폴리머이고, 이 경우에 저희가 아이소프레인 도메인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유발하는 스키파이어를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가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폴리스타인 도메인에 어떤 플라스틱 사이즈를 넣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어떤 첨가제를 넣어주게 되는 경우에 하나의 첨가제를 넣어줌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카이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이 넣어주는 물질의 어떤 셀렉티비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모티베이션을 두어서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스타린 아이스크림 다이블로커 폴리머에 다이알킬 푸살레이트를 슬렉티브 솔벤트로 사용하여 그 관측되는 모폴로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케미컬 스트럭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킬 그룹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것이 이 폴리스타이린의 슬렉티브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알킬 그룹의 길이를 메틸부터 옥틸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손쉽게 이런 스타일린의 슬렉티비티를 쉽게 튜닝을 할 수가 있고, 정반대되는 경우로 저희가 심플한 그런 캐추얼 데케이는 솔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폴리 아이스크림을 슬렉티브하게 저희가 페이지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가 다이에틸 푸살레이트를 슬렉티브 솔벤트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어세서블 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이 30도에서 140도 사이로 일단 첫째로 실험에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솔벤트 이베포레이션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이 폴리 아이스프린 체인이 그다지 스테이블한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프린 어떤 스테빌리티 문제도 고려해서 저희가 DEP를 솔벤트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10%의 DEP를 첨가해 주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페이지 비헤이비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의 솔벤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시메트리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요. 아이소프레인 마이너 도메인만 관측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70%의 솔벤트를 넣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멜트에서는 거의 관측되기 힘들었다는 클로스펙 스피어진이 굉장히 넓은 온도 영역과 굉장히 넓은 조성 영역에서 이렇게 관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블로커 폴리머 조성을 우리가 이 시메트릭한 조성에 맞추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오더오드 트랜지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도메인이 새롭게 관측이 됨에 따라서 클로스펙 스피어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다양한 모든 오더링 메커니즘과 패스웨이를 다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그린 것이 다음과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의 셀렉티브 솔벤트를 넣어주게 된 경우에는 플로스펙 스피어에서 우리가 큐빅 스트럭처 오더오드 트랜지션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거보다 조금 적은 양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그 다양한 모폴로지 변화를 관측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클로스펙 스피어에서 실린더리컬 도메인으로서의 오더오드 트랜지션 관측이 되는데, 그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큐빅 스트럭처와 그 클로스펙 스피어가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오더오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시퀀스가 멜트랑 반대라는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는 스페리컬 도메인을 존재하다가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실린더리컬 도메인으로 트랜지션되는 정반대되는 순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레올로즈와 스태틱 바이리 프린 전시 그리고 엑스레이 스펙트럼 실험을 콤바인해서 사용하였고요. 추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다양한 페이지 사이에서 어떤 에피텍시아란 그런 패스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알본 내셔널랩에서 싱크로톤 삭스 실험을 이 두 가지 슈어셀을 사용해서 수행하였습니다.
흔히 오더 트랜지션이라고 알려진 것은 가장 손쉽게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레오로지컬한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페리칼 도메인에서 실린더리칼 도메인은 우리 모듈러스의 급격한 감소를 디텍트할 수가 있고, 클로스백 스퀘어에서 큐빅 스트럭처는 이 모듈러스의 증가로, 그리고 또한 오더 디소 트랜지션은 잘 알려져 있듯이 G'과 G'의 급격한 감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클로스백 스피어에서 이런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는 것을 실제로 좀 G'이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레올로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태틱 삭스 실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온도 영역에서 각각의 그런 티피컬한 모폴러지에 해당되는 스캐터링 패턴을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미디어트 템퍼러처 존에서는 각기 다른 Q 위치에서 첫 번째 메인 픽을 보이게 되면 하나는 BCC가 하나는 HCP에 해당되는 픽이고, 또한 거기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하이오더 픽인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런 식으로의 하이오더 픽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스태틱 삭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낮은 온도에서 이 클로스백 스피어인데요. 실제로 클로스백 스피어가 FCC와 HCP의 믹스처로 존재를 하지만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만큼은 FCC고 이만큼은 HCP로 존재할 수가 없고, 수많은 미러 플레인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트위닝이 일어난다든지 스태틱 폴트가 디벨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하이도킥 브레이크 스페이싱이 굉장히 스미어링이 되면서 저희가 FCC가 얼마큼 있고 HCP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초기 상태의 디파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이런 방법에 기반을 두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인시추 삭스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아래쪽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고 위쪽 플레이트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쪽이 바로 플로우 디렉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쉬어 그레디언트가 이 방향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의 오스고날 방향을 저희가 볼티스 디렉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쉬어 셀인 패러렐 플레이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 플레이트가 픽스가 되어 있고요. 센터 플레이트가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쏘아준 엑스레이 빔 방향이 쉬어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한 코넬 플레이트 지오메트리 경우에는 저희가 노스웨스턴 대학의 웨슬리 부파로 받아 사용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쪽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고 위쪽에 콘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역시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수직 방향이 쉬어 그레디언트가 되면서 저희가 투과시켜준 엑스레이 빔 방향이 볼티스 디렉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컴바인하면 정확한 3D 스트럭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 이것은 그 높은 쪽의 농도 영역인 36% 용액에 대한 쉬어 얼라인의 결과인데, 이 농도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결과가 36% 솔루션의 결과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쉬어를 가해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이퀄리브리움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익스터널 포스를 가해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어를 계속해서 가해주는 것은 저희가 페이지를 논하는 이퀄리브리움 페이지 논하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쉬어는 낮은 온도에서 이 크리스탈을 얼라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고, 그 후에는 쉬어를 중단하고 온도에 의한 효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굉장히 하이오더까지 잘 디벨롭이 된 싱글 크리스탈 같은 스캐터링 패턴을 보이고, 쉬어 얼라인된 FCC와 HCP를 저희가 예측된 스캐터링 패턴을 인덱싱을 해보면 이러한 크리스탈로 그래픽이 디스크션이 되는데, 저희 실험 결과와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솔루션이 FCC와 HCP 믹스처 상태에서 저희가 쉬어를 중단하고 온도를 굉장히 천천히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페리컬 도메인이 다시 리어레인지가 되면서 다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온도가 이런 인터미디어트 템퍼러처 적용해서 보시면은 초기에 낮은 온도에서 관측이 되었던 이런 헥사고널 시메트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거보다 조금 큰 큐가 위치에서 새로운 픽들이 이렇게 디벨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볼티스 방향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것이 원래 HCP에서 관측되었던 스캐터링 패턴인데,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픽들이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새로 나타난 스캐터링 패턴은 새로 형성된 BCC, FCC에서 BCC로 파셜리 오더도 트랜지션된 그 결과에 의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인덱싱을 해놨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얘가 3개의 BCC 한 쌍이 되겠고, 3개의 BCC가 되고, 그 나머지가 또다시 3개, 또 3개에서 토탈 9개의 BCC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결과를 해석을 드리면은, 지금 이것이 앞에서 보였던 새로 생긴 스팟을 이제 한 부분만 에지무지얼 스캔을 한 건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요거 하나를 골라서 에지무지얼 스캔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는 2개처럼 보이지만 이걸 디컨볼루션 해보면은 3개의 가우시안 핏의 서메이션으로
해석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얘네들의 각도 차이가 5.5도, 5도, 약 5도 정도의 각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메탈 시스템에서 FCC, BCC 트랜지션은 수많이 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같은 그림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요. 파란 것이 FCC 유닛셀이고 빨간 것이 BCC 유닛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클로스펙 플레인의 패러렐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원원은 플레인 FCC 도메인과 원원 제로 BCC 클로스펙 플레인의 패러렐 유지를 하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 오도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제가 그린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까만 것이 FCC를 원하는 플랜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패러렐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각도 차이가 6.26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NW 오리엔티드 릴레이션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KS 오리엔티드 릴레이션십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이쪽 끝에서 일치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서 실제로 관측된 BCC는 2배가 되겠고요.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에서 3개의 BCC가 생기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가 컨트랙션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이 3개의 BCC를 만들게 돼서 토탈 9개의 BCC를 선택한다는 것이 저희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천천히 더 올려주게 되면은 스페리컬 도메인에서 나오는 이런 스캐터링 패턴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제 헥사고널 실린더에서 1, 루트 4, 루트 7의 이제 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도를 더 올려주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실린더 도메인만 있게 되고요. 이게 링 패턴처럼 보이지만 이 메인 픽을 이게 자세히 보면은 12개의 스캐터링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것도 역시 에피텍시아라는 얘기고 두 가지 에피텍시아는 오도 트랜지션 예측할 수가 있는데 먼저 BCC에서 실린더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BCC의 원하는 엑시스가 실린더 엑시스랑 일치하면서 이런 6개의 스캐터링 패턴이 생기고요. HCP에서 실린더로 가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했는데 가까이 붙어있는 스피어들이 머징이 되면서 실린더 도메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돼서요.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또 다른 스캐터링 패턴 6개를 컴바인하면 저희가 12개의 스캐터링 패턴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페이지 시퀀스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은 이렇게 다양한 모폴로지가 나타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멜트와 페이지 시퀀스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멜트는 실린더 도메인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 실린더 도메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서 스페리컬 도메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큰 스페리컬 도메인이 있다가 얘네들의 사이즈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실린더로 머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점은 과연 이 페이지 시퀀스를 멜트와 똑같이 해준다면 즉 실린더 도메인으로부터 풀링을 해준다면 그런 경우에는 과연 멜트랑 똑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냐 혹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점에 차만을 두어서 풀링 실험을 같이 병행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결과가 전부 36% 데이터고요. 보시면 약간의 히스테리시스 룹이 있긴 하지만 썸머 리버서블한 성질이 보입니다. 하지만 농도를 2% 증가시키게 되면 2%라는 수치가 사실 대단히 큰 수치는 아닌데 증가시키게 되면 풀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먼저 이게 그 원래의 모듈러스 값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약간의 범프가 50도 근처에서 관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도에 관해서 제가 다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도를 2% 더 올리게 되면 이 모듈러스 값이 전혀 이제 원래 값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린더가 디졸루션 된다는 어떤 에비던스를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트 실험을 해보면 먼저 38% 솔루션의 경우에는 95도시에 실린더 도메인에서 또 풀링을 하면요. 30도까지 풀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헥사고널 실린더에서 나온 스캐터링 픽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슈퍼 풀링이 된 실린더 도메인이 메타스테이블하게 낮은 온도에서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0도 근방에서 보시면은 이 실린더가 디졸루션 되는 그 증거가 되는 어떤 브로드한 어떤 하이드 픽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온도를 더 낮추면 굉장히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36%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36% 솔루션에서는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BCC 도메인이 생기는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루트 2 픽이 강하게 관측이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하이드 픽들이 관측이 되게 되는데 이 38% 솔루션의 경우에는 약간 브로드한 숄더가 있긴 하지만 BCC 도메인이 있다는 큰 증거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 슈퍼풀드 실린더
실린더가 메타스테이블하게 50도까지 덮기 때문에 50도가 여기 이금방인데 50도까지 덮기 때문에 실제 있어야 하는 BCC와 HCP 믹스처를 덮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스페리컬 도메인으로 디졸루션이 될 때 그 전에 히스토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도에서 스테이블한 스테이트인 클로스백 스페어로 다이렉트하게 트랜지션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온도를 자세히 이 온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인티튜 실험을 통해서 관측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저희가 먼저 실험 방법은 똑같은데요. 실린더 상태에서 쉬어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버티컬한 스팟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쉬어를 중단시키고 온도를 천천히 내리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런 픽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린더 도메인에서 클로스백 스피어로 다이렉트하게 트랜지션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탈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고요. 예측되는 방향에서의 크리스탈로 업사인을 해보면 다음과 이렇게 같은데 이 결과와 저희 실험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풀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페이지가 스킵이 되는 것을 관측을 했는데 그렇다면 농도가 더 높았던 40% 솔루션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를 또 자세히 보시면 온도를 낮춤에 따라서 오히려 헥사고널 실린더에서 나타났던 스펙트럼 패턴 픽이 증가하는,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실린더리컬 도메인을 유지하면서 온도가 낮춰지면 카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세그리게이션 스트렝스가 커져서 증가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여기 바이리 필리시 데이터와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30도까지 온도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실린더 도메인이 스피어 도메인으로 디졸션 된다는 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30도씨 데이터를 오랫동안 어닐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15시간 이후부터 이제 약간의 이제 디졸루션 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지만 저희가 5일까지 어닐링을 해도 이것이 자라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30도씨의 스펙트럼 패턴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 상태에서 어닐링을 하지 않고 바로 아주 작은 스트레인을 가지고 쉬어 얼라인을 해주게 되면 수분 안에 이것이 원래 이퀄리브리움 스트럭처인 이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실린더리컬 도메인에서 스페리컬 도메인을 넘어올 때 멜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메인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면서 스피어로 이렇게 디졸루션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건 굉장히 빠른 패스트 프로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의 경우에는 실린더 스피어를 넘어올 때 이것들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디졸루션 되기 위한 그런 에너지 배리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농도 이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이것이 디졸루션 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그 에너지 배리어에 해당되는 어떤 익스터널 포스를 가해주게 되면 쉽게 이퀄리브리움 모폴로지를 넘어온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이퀄리브리움 모폴로지를 밝혔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풀링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농도 중에 가장 낮은 농도의 36%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메타스테마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존재하지만 이퀄리브리움 서머 리버서블한 성격을 보였지만 농도를 2%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메타스테마 헥사고널 페이지가 BCC와 HCP 스트럭처를 스킵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농도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메타스테마 헥사고널 페이지가 스토플링 된 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블록 폴리머 솔루션에서의 오더로 트랜지션은 실린더 스피어로의 트랜지션이 굉장히 키네틱한 프로세스이고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오늘 발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근에 퍼블리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헥사고널 페이지의 그 유닛 단위 길이당의 어떤 도메인 스페이스나 오리에이션 넘버가 실린더 스피어 트랜지션을 하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 배리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파이낸셜 서포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실험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저희 그룹 멤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